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에 하루 세 자릿수씩 기록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2차 유행인 셈인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해 적용하고 있고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는 등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진자 수가 엿새째 지금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재유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거론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정 총리는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건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단계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은 최근 2주일 내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명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 2주간 하루 확진자 수를 다 살펴봤는데요. 지난 8월 5일부터 가장 최근 집계인 어제, 그러니까 8월 18일까지 14일간 확진자 수는 총 1,602명입니다. 하루 평균은 약 114명으로 100명이 넘어버렸는데요. 17일을 마감으로 하는 최근 2주를 계산하면 일평균이 약 96명으로 100명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일평균도 세 자릿수가 된 건데요. 오늘 0시 기준 집계가 나온 이후로는 3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더블링 현상은 지난 8월 6일 20명에서 다음날 43명으로 뛰면서 한 차례 발생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이 기준이기 때문에 격상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간 일평균 100명 이상이 세 자릿수가 된 거니까 요건의 일부 충족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네, 3단계 격상에 지금 신중하잖아요.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상황인데 경제 네, 충격 우려했기 때문이다라도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내수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수출은 다른 나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K-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면서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형국이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지난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전망치인데요. OECD는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내수에 달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내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수 충격을 보여줄 만한 내용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가 된 게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수치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는 결국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가 움츠러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17일 임시 공휴일을 앞두고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직전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러한 분석은 현실이 되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물론 지역별 상황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또 사업장에 타격을 받게 될까 불안해서 계속 인터넷을 보며 체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내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다 보니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저도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어젠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참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방역도 좋지만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해요.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네네. 결과를 두고는 어떤 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바이오업계 관계자나 의료, 방역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통제되는 상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역 조치가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을 관리하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방역뿐인 셈입니다. 예, 이미 유행이 시작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짧고 강력한 방역 활동이 이 경제가 다시 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인 것 같아요. 지난 장마 때 폭우는 많은 지역에 수해를 입혔고요. 이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